안녕하세요.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저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도 되고 도움도 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지금 관심이 있는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1탄과 2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앞서서 제 개인적인 사례, 개인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돈 자체가 진짜 없어서 저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담보대출은 90%까지 해주는데 전세대출은 막 50%, 40% 이렇게 잘 전세대출 안 해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서울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매매해서 매달 30만 원, 35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아파트로 재미를 크게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매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했죠. 빌라를 투자해서 거기서 3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막 시공사도 선정하고 저는 제가 재개발 지역 들어갔을 때 금방 아파트를 분양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그 당시 들어가 있던 은평구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은 이제 철거를 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규모는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15년이 넘어서 진짜 재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재개발 사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개발 지역 들어가서 한 8천 정도 되는 재개발 빌라를 사서 1억 5,500 정도에 매각을 하고 거기서 만든 일부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지만 재개발 투자해서 3년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돈을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다. 그래서 청약 가점 올리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청약 통장 보유 기간, 그다음에 뭐 자녀 수 뭐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 7, 8년,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제가 청약을 하죠. 지금 있는 하남 미사 지역에 청약을 해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택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죠. 제가 정말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청약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얘기를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주택 서민에게 3기 신도시 청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론 2021년도부터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은 분양가, 추정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쌌어요. 싸고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표준 건축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33평 기준으로 7억이 안 된 돈에 분양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예정 분양가는 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갑자기 8억이야 33평이. 그러면 33평이 8억이나 돼. 그렇게 생각할 거가 아니라는 거죠. 3기 신도시의 가치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강북 지역의 구도심의 아파트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 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가 대표적인데 돈을 벌려면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일단은 1기 신도시 때 보면은 집은 막 짓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지만 그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때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사람들 막 집은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뭐 버스도 드문드문 다니고 지하철은 꿈도 꿀 수 없고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몸테크하면서 고생하니까 나중에 보상이 있겠지. 그래서 한 10년이 사니까는 상가도 제대로 들어오고 교통노선도 잘 갖추어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 신도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셨던 거죠.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촌 신도시나 쭉 있잖아요. 상동이나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어떤 개발 컨셉이 뭐냐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입지의 우수성이 이미 나오는 겁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입지의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는 몸으로 고생해야 돈을 번다. 그렇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입주할 때와 동시에 인프라를 다 갖추거나 아니면 미리 인프라를 깔아놓고 신도시 입주했을 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하철도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하고 미리 개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프라나 생활 편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강북 지역 또는 비인기 지역의 가치보다 계획도시면서 생활 인프라가 다 들어가고 특히 광역교통계획이 어느 정도 고선된 상태에서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창릉 신도시가 33평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한 8억 정도 전후가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고분양가로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강북 모 아파트 지역이 33평이 막 15억에 근접하면서 뉴스가 많이 됐잖아요. 제가 평가를 할 때 그런 지역보다 3기 신도시 물량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계획도시가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는 단순히 생활 인프라만 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족 기능도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출현 배경, 그다음에 이런 조성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주택 서민들은 무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처럼 제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자금이 애초부터 별로 없는 분들은 3기 신도시에도 인기 청약 지역과 약간 비인기 청약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인기 지역은 그만큼 분양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자금이 없는데 청약 통장 살아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난 청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비인기 지역을 당연히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자금 여력도 있고 돈의 여유도 있고 같은 말인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출퇴근 동선이나 이런 거 해서 나는 인기 지역을 청약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곳에 당첨되면 다른 데 청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기 지역만 한 3군데만 전략적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는 분들은 그런 전략으로 하시고 제가 처음에 20대 때, 30대 중반에 제가 청약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진짜 시드머니가 없다 분들은 비인기 지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3기 신도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면 반드시 그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어떤 만족 플러스 거주의 만족 플러스 시세 차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고 그 시드머니가 나중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진짜 나의 시드머니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고향 창릉 신도시 인기 지역이죠. 이게 2월 중순부터 총 1792가구가 청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상당수 물량이 사전 청약 때 공급되는 물량인데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자들이 대부분 본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391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공급이 2월 17, 18일, 그 다음에 일반 분량이
2월 19, 21일 날까지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 일반 분양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하남 교산입니다. 인기 지역입니다. 상당히 2025년 3월 달부터 1115가구 청약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하남 교산을 공략하려고 했던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해야 되겠죠. 분양가는 좀 궁금한데 창릉 신도시나 교산 신도시나 그 분양가 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애초에 공급된 가격보다는 10% 이상 상승됐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와 붙어 있는 부천 대장지구가 2025년 4월 달부터 청약에 나서죠. 196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기 지역이죠. 남양주 왕숙지구가 올 하반기에 307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그 다음 하반기 8000가구가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의 어떠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씩 달라야 되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반드시 청약을 준비해서 내 통장을 써먹을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비인기 지역, 그 다음에 자금 여유가 있고 반드시 내가 청약을 원하는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인기 지역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반드시 거주의 만족 플러스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기본적인 상세한 청약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인천, 뭐 경기권은 이 청약 자격이 거의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서울, 인천이냐, 그 서울, 경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지역 여건들은 여러분이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특별 공급이 있어요. 특별 공급과 일반 분양이 있는데, 특별 공급은 대부분 뭐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노부모 분양, 신생아 특별 분양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별 공급만 청약할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 공급 분양은 먼저 청약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일반 분양 물량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공급 대상자들은 청약을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 분양, 일반 공급 물량 청약에 나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이 되는 대상자들은 이 기회에는 뭔가 기회를 더 주고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 공급 대상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커트라인이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공급 대상자들은 자기의 청약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서 2월, 3월, 4월 올 하반기에 있는 8000가구 물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약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3기 신도시의 세부적인 지역들을 제가 좀 비교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